자, 이어서 급소지문 49 부동산 실명법 보실 차례입니다. 이 법은 명의신탁을 하지 마라. 명의신탁 주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자, 49에서는 이렇게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50에서 마지막이죠. 3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보실게요. 자, 그러면 49 1절부터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이거죠. 신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놨어요.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우리 명의신탁하자 명의신탁하기로 약속하죠. 약정이죠. 약속 하고 등기를 해요. 등기를 누구 앞으로? 수탁자에게 등기 이전하죠. 약속하고 등기 이전해요. 자, 이게 바로 명의신탁인데 이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실권리자 아닌 딴 놈 앞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어긋나서 실권리자 파악이 안 되더라. 그럼 이걸 왜 하느냐? 탈세를 위해서. 주로 탈세하려고 하죠. 재산을 신탁자가 은닉하는 거죠. 빼돌리는 거죠. 타인 앞으로. 타인 앞으로 이렇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도 타인 앞으로. 누가 앞으로요? 수탁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실권리자는 이쪽인데 등기는 타인에게. 그죠? 자, 이 부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실명법의 기본 취지다. 자, 그럼 31절 1번 쌍으로 1번 읽어주실게요. 주의, 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 주인이죠. 대내적으로만. 대외적으로는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전두환이가 땅을 처남에게 돌려놨다. 명의를. 이거 제3자한테요. 제3자한테 전두환이가 내 거라고 못하는 거죠. 왜요? 명의가 수탁자에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 바로 밑에. 급소,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수탁자는 무슨 점유? 타주점이다. 수탁자. 저 처남이 점유하고 있다. 이거 타주점이에요. 세 번째. 소유권과 모든 물건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서는 안 된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죠. 모든 물건이 명의신탁 금지 대상이다. 모든 물건의 동그라미요. 넷째요. 명의신탁의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명의를 누구한테요? 타인에게 돌려놨죠. 거기다 쓰세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이전은 위에다 써보실게요. 농지를 누구한테요?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거. 농지를 타인에게 뭐한 거? 명의신탁한 거. 이게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간 판례죠. 농지 주인이 농지를 누구한테 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죠. 명의를 돌려놨어요. 이것이 불법원인 급여냐 아니냐 이거죠. 이 명의 신탁이 무슨 급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 신탁자는 못 뺏어와요. 그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논란이 됐던 거는 이거죠. 이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적 결론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다의 별세개. 그럼 해당 안 되니까 어떻게 신탁자는 땅을 뺏어올 수 있다.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다음 5번 특례 보실게요. 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이 없는 한 유효하다. 세 가지죠. 명의신탁의 특례라고 그러죠. 이걸 특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특례를 준 거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야. 1번. 신탁자는 명의신탁의 해지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신탁자는 이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와요? 해지요.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다. 해지의 동그라미, 해지. 해지의 동그라미하고 쓰세요. 계약이 유효일 때만 해지가 가능. 해지라는 건 계약이 뭘 때요? 유효일 때요. 유효일 때만 해지가 가능이고 계약이 뭐라면? 무효면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별세개.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명의신탁 등기는 소급해서가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소급해서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혼인한 때.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된 그때부터. 세 번째요.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예요. 기출문제. 다음 2절입니다. 2절. 급속 읽어주세요.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가지. 암기법, 양가, 신상. 자, 이렇게 명의를 타인에게 돌려놓은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처벌받거든요. 근데 이것이 명의신탁으로 처벌 안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4가지요. 1.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담보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소유권 이전했죠? 이걸 양도담보라고 그러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왜? 돈 꿔주고 한 거니까. 돈을 꿔주고 등기했죠?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다. 2번째.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경우 이를 가등기담보. 이것도 돈 빌려줬죠? 돈 빌려줬으니까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3째.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 예,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는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등기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다. 4번째. 상호 명의 신탁. 4가지죠. 그래서 양가 신상은 실명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시험은 4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 하나만 꼭 나온다. 다음 3절. 상호 명의신탁 관계 볼게요. 상호 명의신탁. 자, 상호 명의신탁은 밑에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쫙 그려주시면 좋아요. 흥부하고요, 놀부하고 이렇게 땅을 1000평을 샀어요. 1000평을. 근데 땅 살 때 보면 가끔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땅에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경계선을 이렇게 거버려요. 경계선을 거버려요. 여기는 갑 거라고요. 옆에는 누구 거라고요? 을 거라고. 경계가 있어. 경계석이. 경계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소유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어요. 공유로. 뭔 스토리예요 지금? 공유인데 공유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둘이 갖는 거죠. 둘이. 근데 등기부에는 공유인데 쓰는 건 어떻게 있어요? 각자 써. 각자. 나눠가지고. 여기는 흥부가, 여기는 흥부가, 여기는 놀부가. 나눠 쓰는 거죠. 여긴 얘가 쓰고 여기는 을이 쓰고. 그럼 뭐죠 이게요? 등기부는 공유인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구분 소유예요. 뭔 소리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예요. 내부 관계죠. 내부 관계. 내부 관계로는 뭐 하고 있어요? 구분 소유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기 나눠서 500평씩. 등기부는 뭐죠? 이게 외부 관계죠. 외부 관계. 외부로는 뭐예요? 공유예요. 이렇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가 흥분이 여기다가 고추농사죠. 고추농사. 얘는 여기다 뭐 하고요? 여기다가 야채 심고요. 야채 심어. 각자 써요. 각자.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건 공유죠. 근데 이거는 따로 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따로 써요.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예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등기부를 보면 뭐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딱 붙이면 돼요. 구분 소유하고 공유하고 뭐예요? 짬뽕이에요. 짬뽕.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돼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왜요? 짬뽕이니까 그냥 섞는 거예요. 짬짜면이 별거예요? 섞은 거지. 짬뽕하고 짜장면. 같은 거예요. 짬뽕, 짜장면 합친 거죠. 이게 이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관계가요? 내부적으로는 각자 소유하는 거예요. 각자. 내부적으로는 갑수야. 여기는 갑과 여기는 을거. 그럼 이건 뭐라고요? 갑은 자기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 주장. 을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소유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을이요. 을이 침범했다 그러면 갑이 뭘요? 소유권 주장해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왜? 내 거잖아 이거. 내 땅에 왜 네가 들어와? 갑이 을한테는 내 소유권 주장해요. 근데요, 제3자가 여기 침범했다. 누가요? 제3자가 침범하면 뭐 주장해요? 공유관계 주장해요. 그래서 누가 침범하면? 을이 침범하면. 여기를 을이 침범했다. 을이 침범을 하면 뭘 주장해요? 소유권 주장해서 뭐라고 그래요? 방해배제 청구예요. 방해배제.
방해 배제 청구한다. 나가라고. 누가 침범하면 을이요. 뭘로? 소유권으로. 근데 이번에는 누가 침범하면? 제3자가 침범하면. 을이 아니라 여기를 제3자가 침범했다. 여기를. 동네 사람이 침범했다. 제3자죠. 제3자. 제3자가 침범하면 방해 배제. 나가라고 그러는 건 똑같은데 뭘로요? 공유관계. 공유관계로 나가라고 그래요. 뭘로? 공유관계요. 공유물 보존행위요.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소유권 주장해서 나가라고 그러고 여기는 뭘 주장해요? 공유관계죠. 공유관계 주장해서 얘 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달라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이거다. 여기를 침범한 놈이 어떤 놈이냐, 옆집 있는 놈이냐, 제3자냐, 이거에 다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실게요. 1번. 그게 바로 쌍괄호 1번입니다. 쌍괄호 1번 읽어주실게요. 각자 구분하여 소유함으로 배타적 사용을 할 수 있다. 다른 구분 소유자가 침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누가요?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을이요. 을이 침범하면 가면 내 소유권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나가. 왜 나가? 내 소유권 주장하잖아. 두 번째는요. 급소. 제3자가 침범을 한 경우 소유권이 아니라 공유물 보존 행위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시기가 침범하면? 제3자가 침범하면 공유죠. 공유관계로 나가라고 그래. 나가. 세 번째 삼각형이요. 상호 명의 신탁의 해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호 명의 신탁의 해지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이때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흥부하고 놀부하고 이렇게 땅을 각자 500평씩 가지고 농사 짓다가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지자고 할 때 어떻게 헤어지냐고. 보통요, 공유일 때는 어떻게 헤어져요? 공유물 분할로 헤어지죠. 우리 공유물이 쪼개가지고 헤어지죠. 근데 이거는 공유가 아니라 뭐야? 내부적으로는 뭐죠? 구분 소유지. 각자 쓴 거지, 각자. 여기 각자, 여기 각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공동 소유가 아니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공유가 아니라 뭐예요?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예요. 구분 소유. 그래. 상호 간의 명의를 상대방한테 걸어놓은 거야. 이를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상호 명의 신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쪼개는 거는, 이걸 쪼개가지고 종치는 거는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정리하느냐? 정리는 이게 공유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이지. 공유 관계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로 쪼개는 거지. 공유물 분할. 공유물 무슨 청구요? 분할 청구하는 거지. 분할 청구. 이게 무슨 관계면? 공유 관계면. 근데 이거는 얘네 둘이 이거는 공유 관계가 아니라 뭐죠?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는 거죠. 그래,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 관계죠. 구분 소유 관계. 구분 소유 관계를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상호 명의 신탁. 그래서 이걸 쪼개는 거는 공유관계 분할 청구가 아니라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구분 소유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니까 상호 명의 신탁을 어떻게 한다? 해지요. 이걸 해지해서 정리하자. 지분 이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지. 공유물 분할로 끝나는 건 안 된다. 왜? 이건 공유 아니거든요. 구분 소유지, 각자. 여기 내 거, 여기 네 거. 각자 농사 지는 거지. 공유가 절대 아니야. 그래서 뭘요? 공유물 분할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이다. 뭘로 해결하는데? 명의신탁 해지로. 상호 명의신탁 해지로.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까다로운 거. 까다로운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쌍괄호 어디에요? 4번에 있어요. 4번 먼저 읽어주세요. 4번. 갑의 소유지에 의해 갑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하나가 처분되면 법정지상권 성립. 갑소유 토지에 동그라미요. 갑소유 토지. 예? 누가요? 갑이 건물을 줬어요. 갑이 동그라미요. 그럼 땅도 갑고 건물도 갑고 동일인이죠. 동일인인데 둘 중에 하나 팔아먹었죠. 그럼 거기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겨요. 왜? 동일인이었으니까. 5번이요. 상호명의 신탁 승계 여부요. 승계 여부. 1. 구분 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된다. 승계된다. 동그라미에 승계된다. 그 다음 2번은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소멸한다. 자, 지금 기억에다가 쓰되 기억은 어떻게 한 거예요? 500평을 처분했다는 거죠. 갑이 몇 평을요? 자기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 자기가 소유하는 어느 부분을? 특정 부분 얼마를요? 500평을 처분했다. 갑이 가지고 있는 500평을 팔았어요. 병한테. 갑이 특정하게 소유하는 부분, 특정 소유 부분. 갑이 뭐 하는 부분? 특정 소유 부분. 여기 500평을 뭐 하기로요? 병에게, 제3자에게 처분했다, 여기를. 특정 소유 부분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갑의 자리를 누가요? 제3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분 소유 관계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갑 대신에 누가요? 병이요. 병이 여기를 구분 소유하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구분 소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단절돼요? 승계돼요? 계속 승계된다. 야, 이거 그냥 얘 거 여기만 산 거야. 여기만 산 거야. 여기 500평만. 어디? 흥북거 여기 500평 내가 인수해서. 그러면 갑자리를 병이 차지해버리고 그대로 승계되는 거야. 그런데 니은. 말이 어렵죠. 니은 다시 볼까요?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 처분했다. 어떻게 처분했다고요? 1000평 중에 얼마를요? 500평. 1000평 중에 500평을 처분했다. 그럼 뭐 한 거지, 그죠? 1000분의 500이죠? 1000분의 500을요? 1000분의 500을 처분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1000 중에 500을 지분 처분했다는 거죠. 지분 처분. 지분을 매각한 거죠. 지분 매각. 여기는 지분 매각한 거예요. 1000분의 500을. 여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특정 소유 부분. 특정 소유 여기를 파는 거예요. 다른 거지. 말이 다른 거죠. 말이요. 여기는 지분을 파는 거예요. 얼마를? 1000분의 500을. 이럴 때는 구분 소유 관계는 승계 안 돼요. 단절돼 버려요. 따라서 구분 소유 관계가 승계될 때는 언제요? 이 구분 소유 관계가 이 병한테 승계될 때는 언제요? 여기만을 얘가 사면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지분 사면 안 되고요. 전체 중에 지분 얼마 사면 안 되고, 여기 내가 샀어. 그럼 여기 그대로 승계돼요. 구분 소유 관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 조심하실게요. 우리 세 가지요. 1, 2, 3만 이 상호명시탁에서 기억합니다. 1, 2, 3만. 나머지는 정답하고 상관없어요. 과감하게 버리실 것. 다음 우측에 필수 사례 문제 있어요. 필수 사례 문제 1번 설문 먼저 읽어주실까요? 필수 사례 문제.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곳은? 갑하고 을하고 공유로 돼 있죠. 근데 각자 나눠 쓰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명시탁. 구분소유라고 그래요. 구분소유. 위에다 써요. 구분소유.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분할 청구 안 되죠? 분할 청구 안 돼.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처분 못해요? 처분할 수 있죠. 왜요? 각자 소유니까.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건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이다. 여기가 갑 X 부분, 여기는 Y 부분. 그럼 을이 여기를 점유해서 농사 지는 거는 누구 땅을요? 자기 땅을 자기가 점유해서 쓰는 거죠? 자기 땅 농사 짓고 자기가 쓰는 거니까 무슨 점이요? 자주점입니다. 4번이요.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의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 안 하죠. 왜냐면 Y 부분이 아닌 어느 땅에 갑 소유 땅. 갑 소유 땅이면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이죠. 남의 땅 영역에다가 집 진 거죠. 그때는 법정 지상권이 불성립한다. 동일인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5번이요.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불법 점유하는 병, 여기가 포인트죠. 누가요? 제3자가.
제3자가 침범하면 뭐리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존행위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4절이요. 4절.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1번 별셋.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별셋. 1번 읽어주세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무효. 빈출이요. 빈출. 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해지가 돼야 안 돼요. 해지의 동그라미요. 무효니까 뭐가 안 돼요? 해지 불가능하다. 해지. 해지로 등기 못 뺏어와요. 해지는 언제예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두 번째 대항력이요. 읽어주세요. 빈출. 명의신탁의 약정과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만이에요? 악의예요? 악의여도. 악의여도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별 5개요. 그래 밑에 주의 읽어주세요. 주의. 명의신탁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선악불문이라고 아예 읽으면 돼요.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예 암기해 보시면 돼요. 통째로요. 선악불문 대항할 수 없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다음 쌍괄호 3번이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 급여?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 4번. 신탁자는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뭘로 뺏어와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급소지문 49가 정리가 되셨습니다. 이어서 급소지문 50 연결할게요. 자, 이어서 3자간 명의신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에는 계약 명의신탁하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두 가지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쉬워요. 신탁자가 친구에게 돈 대주고요. 돈 대주고 누가요? 그 친구가 매수하고 등기전한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신탁자가 한 일은 뭐예요? 돈만 대준 거예요. 신탁자는 돈 대준 거예요. 돈 대준 거고. 그 매수자는요. 매수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매수한 사람은 누구냐? 친구다. 이 친구가 바로 수탁자죠. 수탁자. 수탁자가 뭐 한 거죠? 매수하고 등기까지 가져간 거예요. 이를 계약 명의신탁이다 라고요. 이러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3개를 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례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먼저 딱 찍어요. 따다닥. 제가 그랬어요. 따다닥. 따다닥. 1초도 안 걸려. 1초도. 동그라미 3개 팍 찍고요. 맨 왼쪽엔 누구요? 매도인. 이쪽은 신탁자, 여기는 수탁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 설문이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 동그라미 3개를 팍 찍어. 찍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럼 금방 풀을 수 있죠. 아주 짧게. 매도인이 병. 신탁자는 갑. 수탁자는 을. 예, 이게 주류예요. 이게 주로. 거의 대부분 이 시스템으로 나와요. 바꿀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형태였어요. 병이 매도인이다. 이때 신탁자가 뭐 하고요? 돈 대주고. 얘가 돈 대주고 얘한테 그럼 누가요? 수탁자인 친구가 여기 갑 친구 을이요. 을이. 친구 을이 뭐하고? 매수하고 등기 이전하는 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다. 얘가 친구야. 친구. 얘는 돈 대주고 친구가 수탁자 을이 뭐하고요? 매수하고 등기 이전한 거야. 그럼 얘가 누구 걸 가져와요? 병 거를. 병 거를 매매로 가져오는 거지. 가져옵니다.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을. 누가요? 친구인 수탁자가. 친구가 매매하고 등기도 누가 앞으로요? 자기 앞으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치는 거야. 이를 계약명의신탁이다라고 한다. 간단하죠? 계약명의신탁은 요령이다. 요령. 따다닥. 동그라미 3개를 팍 찍는다.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를 어디다 한 번 더 거? 수탁자에다가. 이 친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세요.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매수자예요. 얘가 매수자. 매수자 되고 등기도 얘 앞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동그라미 2개 딱 찍으시면 끝이에요. 얘는 뭐만 해요? 돈만 대고, 돈 재고, 돈 주고. 돈 제공하는 게 얘 역할이죠. 계약은 수탁자가 하는 겁니다. 얘가 매수자가 돼서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이를 계약명의신탁. 끝났어요. 그럼 매매 유효.
등기 이전 유효. 등기 이전도 유효. 뭐만 무효? 얘네들이요. 친구한테 명의신탁했죠. 이 명의신탁은 무효. 야, 니네 명의신탁했잖아. 근데 네가 누구야? 배우자 아니라 친구지. 친구니까 뭐야? 이거 무효지. 1, 2, 3을 꼭 물어본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꼭 물어본다. 그럼 갑이한 거는 돈 대준 거고, 땅은 누가 산 거예요? 친구가 산 거죠. 그 등기부 열람하면 누구로 돼요? 친구 앞으로 돼 있죠. 이를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판례는 우리 민법은 이 등기 이전이 유효냐 무효냐는 뭘로 판결하면 돼요? 이 병이 매도인이 첫째요. 이 명의신탁을 몰랐다. 선이요. 매도인이 선이면 이 등기 이전은 유효. 반대로요. 이 병이 명의신탁인 거를 알았다. 알면, 악이면 뭐가 돼요? 무효. 이 등기 이전한 게 무효다. 무효.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은 이 병이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꼭 물어본다. 꼭 챙기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일 때요? 경매일 때. 경매일 때는 시험은 이 경매가 잘 나오죠. 병부동산을 갑이 대준 돈으로 을이 경매받았다. 매매가 아니라 이게 뭐일 때요? 경매일 때. 이게 경매를 받긴다는 거죠. 경매 시에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을이 소유권을 차지한다. 병에 뭐하고 관련 없어요? 선의 악의 불문이죠. 선의 악이 가려요 불문하고요. 불문하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을이요. 수탁자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을 뭐하게 해요?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거죠. 선일 때요? 아니죠. 선악 불문이라는 거 별 3개요. 전원합의체. 이게 전원합의체.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다. 올해 시험 문제는 이쪽이다라고 예상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 건 누구 거죠? 수탁자 거죠. 수탁자 거예요. 왜요? 일반적으로 이 무효인 거 니은을 빼면 이거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이 등기가 유효니까. 그럼 수탁자 이걸 누구한테? 제3자에게 팔면 정에게 이걸 처분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를요? 자기 거 처분한 거니까 얘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게 계약명의신탁의 구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탁자가 친구에게 뭐 하고요? 돈 대주고 누가요? 친구가 뭐 하는 거죠? 매수하고 등기 이전한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2개. 얘가 일 다 하는 거야. 얘는 돈만 대주고 있는 거죠. 이때 갑이요 을한테 뭐라고 그래요? 처분해가지고요. 이거 땅 처분해가지고 돈 가지고 와. 이것도 뭐라고요? 무효다. 왜? 명의신탁이 일부니까. 처분한 돈을 돌려주기라는 거 이거 무효다. 그럼 갑은 을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뭐죠? 매수자금이죠. 이 매수자금만 얘한테 돌려받는다. 매수자금을 돌려받아요. 부동산을요. 매수자금 돈 달라고 그런다. 돈. 부동산이 아니라 돈이다. 돈. 이때 이 돈 안 주면 얘가 유치권 여기다 걸어 못 걸어. 유치권 못 걸는다. 유치권. 결론 이 부동산은 친구가 대준 돈으로 누가요? 수탁자가 딱 매입하고 등기 친 거죠. 여기다가 이거는 을 거다. 을 거니까 을이 갑한테 돌려줄 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돈이다. 돈. 얘는 유치권으로 얘한테 못 건다. 정리 끝났어요.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이 메커니즘 기억하시고 요 메커니즘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요 구조. 그 다음에 이거죠. 기억린 디귿 구조하는 게 여기요. 그 다음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뭐다? 매수자금이지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죠. 그리고 유치권 못 건다는 거. 이것까지 데려가시면 완벽. 다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하고 등기는 친구에게 하는 거야. 누가 매수자예요? 신탁자. 여기 신탁자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한테요? 수탁자. 친구가 동그라미 2개.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요. 시험 문제가 설령 나오면 동그라미 3개를 치는 건 똑같아. 이렇게요. 그리고 맨 왼쪽이 매도자예요. 간단해요. 매도자. 야, 네가 매도자지. 그럼 얘는 신탁자지. 을은 수탁자지. 그럼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병이었어요.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래요.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럼 여기서 누가 매입을 해요? 여기 있잖아요. 신탁자가 매수를 해. 신탁자가.
신탁자가 매매를 하고 명의신탁을 해. 매매를 하지, 매매를. 누가? 신탁자가 여기다 동그라미 2개 치는 거야, 동그라미 2개. 여기서는 수탁자의 동그라미 둘, 여기는 신탁자의 동그라미 둘. 왜? 얘가 주도적으로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매매하고 명의신탁을 하잖아. 제가 이걸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신탁자, 이놈의 자식이. 야가 일 다 하는 거야, 얘가 일 다 하는 거야. 여기서 누가요? 수탁자가 일 다 했지. 친구가 일 다 했지. 얘는 돈만 대주고, 얘는 돈 대주고 숨어있고, 얘는 숨어있고, 얘가 일 다 하는 거죠. 이게 계약명의신탁이고요. 중간생략형, 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누가요? 신탁자가 주도자다. 얘가 주도자. 주도적으로 일해, 주도적으로 일을. 무슨 일을? 매매도 하고, 명의신탁도 하죠. 그래, 뭐라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주도적으로 신탁자가 한다고. 등기만 누가 앞으로? 얘가 매수자인데, 얘가 매수자거든요. 얘가 매수자라서 돈은 얘가 냈죠? 얘가 냈어요.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요? 야, 내 앞으로 하지 마. 라고 얘가 가서 부탁을 한다니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 내가 세금 많이 두드러 맞으니까 내 명의로 하지 마. 누가 앞으로 해줘? 내 친구 앞으로 해줘. 친구 앞으로. 친구 앞으로 어떻게 해요? 등기만. 등기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얘를 생략하니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때 이 매수자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왜요? 등기가 없잖아.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이.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왜요? 이 등기 이전이 무효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서, 이게 무효라서 얘가 소유자 아니에요. 얘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병이 진정한 소유자. 이 등기는 껍데기만 있는 거야. 왜요? 무효라고 그랬잖아. 등기 이전이 무효예요. 왜요? 얘가 실권리자인데 명의만 일로 옮겨놔서 이거 무효다. 그럼 이 부동산은 갑소유다, 뻥이다, 을소유다, 뻥이다. 누구야? 병이. 병이 진정한 소유자다. 이거 별평. 이거 무효니까.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등기 달라고 그래요? 병에게. 병에게 한다. 병에게. 병에게 하는 거지. 을에게 등기 내놓으라고 그러면 뻥이다. 이거. 갑은 을에게 부동산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달라고 안 되죠. 누구한테요? 병에게 하는 거죠. 병에게. 왜요? 매매 계약을 병과 이뤘으니까. 병과 했으니까. 시험 잘 나와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뻥이다. 누구한테요? 병에게 한다. 병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요. 여기. 이 부동산은 누가 진정한 소유자? 매도인 병이. 얘가 진정한 소유자고, 이거는 무효니까 병은 이 등기를 무효니까 이거 말소할 수 있다. 말소. 소유권에 의해서 이거 말소할 수 있죠. 이때 병이 말소 안 하면 갑이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니까 갑이 병을 대위해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이 무효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갑이 병을 뭐해서? 대위해서 이거 말소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작년 문제였죠. 그래, 작년에 이거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약명의신탁에 포인트를 훨씬 더 두셔서 끝내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누가요? 신탁자가 주도적으로 한다. 얘가 뭐 한다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중간생략형. 등기만 누구한테요? 친구에게. 신탁자가 주도적으로 해요. 신탁자의 동그라미 둘. 소유권은 병 거다, 매도인 거다. 이거 기억하실게요. 계약명의신탁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신탁자는 뭐하고? 친구한테 돈 대주고 누가요? 수탁자인 친구가 뭐 하는 거죠? 매수하고 등기 이전하는 거. 이를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 조심하실게요.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아싸 수탁자 친구가, 아싸 매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아싸 2번 하면 끝이라고 그랬어요. 아싸 2번. 누가? 친구가. 얘는 돈 대주고 숨어있고, 너 숨어있어 임마. 머리 나왔다 머리 나오지 말라고. 너는 숨어있어야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여기는 누가요? 신탁자가 얘가 주도적으로 다 하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어렵지 않아요. 이 구조가 어렵지 않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굉장히 심플해요. 시중에 많은 사이트에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설명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이 2가지 그림으로 뽀개고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변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논점 이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됐을까요? 자, 그러면 계약명의신탁만 읽어보고 3자간 명의신탁 저 부분은 여러분한테 설명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명의신탁 사례 1 읽어주실까요? 매도인이 선의의 계약 명의 신탁. 2016년 병소유 부동산을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이 매수인이 되어 명의 신탁 약정의 사실을 모르는 병과 매매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모르는 애 동그라미 모르는. 그 다음 1번이요.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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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2번. 주의. 수탁자가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명의 신탁의 일부로 취급하여 무효다. 수탁자가 딱 뭐 한 거? 처분한 거. 수탁자가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돈 생기죠. 그 돈을 누구한테요? 신탁자에게 쏴주기로 한 거 있죠. 이거 무효예요. 무효. 왜요? 이게 명의신탁의 일부니까 무효다. 시험 잘 나와요. 다음 쌍거래 2번. 물권 변동의 효력. 소유권 이전 등기.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다. 선이면 유효. 다음 뒤로 넘어가실게요. 기억. 빈출.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수탁자 을이다. 수탁자가 주인인 거죠. 신탁자는 뭐 한 거라고요? 돈 대준 거다고. 써보세요, 옆에다가. 신탁자는 뭐 하고요? 돈 대주고. 신탁자는 돈 대주고 누가? 수탁자가 주인이다. 수탁자가 주인. 니은. 주의. 수탁자 을은 제3자 관계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 누가 취득한다? 수탁자가. 수탁자가 취득한다. 별표. 동그라미 2번. 매도인이 악의의 경우 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악이면 무효. 선이면 유효. 이 두 가지 꼭 대비해서 정리하실게요. 3번. 신탁자의 지위. 옆에다 쓰세요. 가로하고요. 돈만 대줬다. 뭐만 대줬다? 돈만 대줬다. 그리고 뭐라고요? 숨어있다. 숨어있어야죠. 머리 받고 숨어있죠. 1번. 주의. 신탁자는 매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없고 매도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죠? 계약자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 2번. 별 3개. 빈출. 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유치권을 가지는가? 신탁자의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땅 사라고 대준 돈이고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 관계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을 걸어요? 못 걸어요. 왜요? 땅 사라고 대준 돈이지 땅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거든. 3번째. 빈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이 아니라 뭐를요?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에 동그라미요. 돈 내놔, 돈 내놔. 부동산이요, 돈이요. 돈. 다음 사례 2번 패스하고요. 사례 3번 별 3개. 경매로 인한 계약 명의 신탁. 병소유 부동산을 신탁자 갑이 경매 자금을 제공하고 수탁자 을이 낙찰자가 되어 경매로 소유권을 낙찰받은 경우. 갑이 뭐를 제공하고요? 돈 대주고. 돈 대주고 누구 명의로? 수탁자 을이 낙찰자 동그라미에 수탁자 을이 낙찰자. 근데 그게 뭐로 이루어졌어요? 갱매로. 갱매의 동그라미야. 경매. 급소 읽어주세요. 병이 명의 신탁 사실을 모른 경우뿐만 아니라 알고 있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명의신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든 모르든. 선악불문이죠. 선악불문하고 낙찰자가 소유권 먹는다. 밑에 사례 볼까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경매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을명의로 동그라미 을명의로 뭘 받았어요? 매각 받았죠?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완납했다. 돈은 누가 냈어요? 갑이요. 돈은 갑이 내고 낙찰은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래 그렇게 나오면 똑같이 하는 거야. 동그라미 3개를 쳐요. 따다닥 치세요. 옆에다 치시고 얘가 돈 대주고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뭐 했다? 낙찰 받았다. 낙찰.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로요? 경매로 바뀌었다는 거죠. 경매로. 경매로 가져왔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돈 대주고 을 앞으로 낙찰받았다.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시면 돼. 똑같이 이 구조로. 오케이. 그리고 설문 들어갑니다. 요걸 그려놓은 다음에 설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팍팍 읽혀요. 이거 안 읽으면 이렇게 안 구조화 시켜놓지 않으면 1분 안에 못 풀어요. 요 구조화가 선결 작업이다. 제일 중요한 선결 작업. 요령은 따다다가고 을이 낙찰자라는 거죠. 낙찰자. 그리고 이게 경매라는 거. 이거 써주시면 돼요. 경매. 그때는 병이요. 선일 때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하고 이게 유효라는 거. 자, 1번 읽어주실까요? 갑은 을에 대하여 X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갑은 계약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으로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요. 건물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건물 아니죠? 건물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매수자금이죠. 화살표하고 뭐라고요? 매수자금 달라고 해요. 매수자금.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하고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 4번이요.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 없음. X. 5번이요.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그 계약은 거기다 써요. 누구 건데 이거? 수탁자 거죠. 낙찰받은 수탁자가 주인이죠. 근데 누가요? 갑이요. 갑이 이걸 팔았다. 그럼 뭐 한 거죠? 타인 소유 매매다. 적어보세요. 타인 소유물 매매라서 유효. 정답은 세 번째에서 막혀. 이렇게 하시면 급소지문 50까지 해서 총 테마 50개가 총정리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